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판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6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박수무당인 천 씨가 새벽부터 이른 국판을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끄러우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제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박수무당인 천 씨와 승강이가 벌어졌고 네.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인 천 씨, 이웃 주민의 팔을 깨물고 출동한 경찰과 담벼락에서 대치를 하다가 이 경찰의 팔도 물었다고 합니다. 하하, 예. 아니 무슨 요즘에 무슨 좀비 영화가 많긴 합니다만은 무슨 사람 팔을 물에 거기서 출동한 경찰까지 팔을 깨물었다고 하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경찰이 정말 이 현장에 출동하면 안전을 경찰도 많이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맞이할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실제로 저희 선배님이 물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현장에서 갔을 때 네. 그분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물렸는데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처 달려들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달려들었고 자기가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달려들었을 때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경찰관 분들이 다 하시는 것처럼 무슨 위해를 먼저 가할 수는 없잖아요. 방어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대 무당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구판하면 얼마나 시끄러울 거예요. 주민의 항의가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주민을 물고 출동한 경찰까지 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대체 사람들 물은 이유가 대체 뭐랍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천 씨, 저도 참 황당한데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개의 영혼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멍멍하고 짖었는지는 뭐 사실 확인이 안 됐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개의 영혼이 들어서 다행이지 네. 호랑이의 영혼이 들었다면은 더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네. 이게 진짜 웃픈 거예요. 진짜 웃기면서 슬프잖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의 영혼이 순간 자기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물었대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본인 직업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무당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들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하면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어이없는 얘기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진술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개의 영혼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진술이에요? 아닌가요? 정말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발생했으면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이잖아요. 어허. 그래서 정말로 그랬으면은 이제 뭐 형이 이제 강경돼서 치료 감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형을 강경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으면은 오히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형이 가중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신적인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파를 옷에 그리셨는데, 아이고, 제가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새벽에 구판 시끄럽게 벌린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느닷없이 깨물어요, 팔꿈치를. 그리고 출동한 경찰과 담벼락에 올라 대치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의 팔꿈치, 경찰의 팔도 깨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상황을 잘 묘사해 주셨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앞서 제가 웃픈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저 상황을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당시의 상황, 주민분들이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깨문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엽기적인 범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충격에 빠뜨렸던 게 저 이웃과 경찰을 깨문 무당이요. 알고 봤더니 HIV, 즉 에이즈 보균자였던 겁니다. 세상에. 근데 저 HIV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저 혈액이나 보통 체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깨물린 것만으로는 사실은 뭐 감염의 우려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이제 일단 검사는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가 6주 후에 나오는데 깨물린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체액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에 의한 것이 아니면은 보균자의 그러한 것이 감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6주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6주 이후에 정밀 검사가 나오지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게 진짜 수혈, 뭐, 피가 지금 뭐, 감염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뭐 앞서 제가 무슨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을 물을 때 그 이빨, 이를 통해서 침 같은 것도 여기 묻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불안감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보통의 이런 경우에 보통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당했을 때는 만에 하나 0.01%가 그러니까요.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이 아무 일도 못 하실 거고 혹시라도 이것이 지금은 6주 때는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네. 나중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항상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일각의 의견들도 있지만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보균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인들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담이라든지 상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또 강화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보균자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도 이제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경찰분 또 주민분은요 얼마나 불안하실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요. 지난 26일에요.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럴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달력에 체크할 것 같아요. 6주 후에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거 얼마나 남았어. 6주 뒤에 정말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정말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차라리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을 걸리는 게 낫지. 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진짜. 보균자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6주 뒤에 검사가 나온다니까 이 HIV 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6주 뒤에 나와요. 네. 예, 정말 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털어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가족분들의 근심 걱정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어쨌든 이 20대 무속인 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깨물어서 상처를 입혔으니까 상해죄가 되고 네. 또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데 아. 문제는 또 이 사람이 이런 자신이 복균자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만약에 물었다. 단순 상해죄가 아니에요. 중상해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상해죄는 더 가중처벌 되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복균자인데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그걸 사실 모르는 여자친구한테 일부러 이렇게 관계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중상해죄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보균자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보균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가능하거든. 관리는 가능한데 그것을 뭐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